테슬라에 삼성 기술 들어간다. 삼성발 수혜주는 누구? 네, 오늘 삼성 관련한 또 다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바로 로봇 관련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앞서 이 삼성과 테슬라의 동맹에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모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로봇주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로봇주들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때 이 M&A나 이런 이슈로 반짝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좀 잠잠했죠. 왜냐하면 방산주나 다른 종목들이 더 열심히 뛰는 모습 보면서 투자가들이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눈이 그쪽에 몰려있는 동안 슬금슬금 이 로봇주들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지만 AI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그 AI를 갖고 이 머리가 좋아질수록 몸으로 뭔가 움직이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로봇주입니다.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뭐 누구나 어느 대기업마다 이제 뛰어들면서 이 부분을 상용화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장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협동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고 이게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일자리에서 이 로봇들이 우리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경우가 많아지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비해서 로봇세라는 걸 이미 도입을 했지만 우리 한국은 기술도 발전하고 또 이러한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진국인데 불구하고 로봇세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만큼 반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볼 수 있는 돈을 버는 로봇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 포트폴리오에 뭐 어느 정도 10%든 이 정도의 로봇주들을 편입을 해 두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시장에서 조방원이 강하면서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 주도주에서 잠시 멀어져 있기도 했었는데 하반기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과 LG 재료들이 묻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 종목 가져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삼성과 LG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네, 제대로 뼈다구를 제대로 좀 집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로보티즈도 그렇고 2대 주주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를 차지하면서 아예 계열사를 편입을 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2대 주주로 남아있지만 언제든지 경영권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그 액추에이터, 로봇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부분과 또 이런 그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부분 두 개로 회사를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LG전자가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로봇 쪽을 가져가고 부품으로서 로봇 액추에이터를 기존의 로보티즈로부터 공급받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체를 아예 가져간 거하고는 다른 그림이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간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족 보행 로봇을 세계에서 최초로 상용화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앞서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 자체를 아예 인수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장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의 주요한 마켓 플레이어로서 작용할 수 있는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M&A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장에서는 이런 M&A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가장 그 앞서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앞서 있는 그런 경쟁 기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고요. 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로봇은 매출의 부분에서 크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 액추에이터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이고 이 부품 자체로도 이 로보틱스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잘 봐주시면서 이들 외에도 다른 로봇 종목들도 향후 이 시장에서 성장성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러분한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로봇 사업을 벌이기로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웨어러블 로봇 사업을 했지만 별달리 재미를 못 봤죠.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서 삼성그룹 내부의 일감, 즉 내부에서 협동 로봇이나 다양한 로봇들 형태로 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이족보행 로봇이나 사족보행 로봇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자연스럽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시장을 넘어서 전 세계 시장에서 내놓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그 로봇 개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삼성전자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을 양산하는 공장이 되어줄 겁니다.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만든 그 로봇 속에 들어가는 이 인공지능 AI 그 반도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로봇 자체를 생산해주는 그 로봇 회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업은 그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로봇 시장이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